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과 용기를 주리라 믿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고통스러운 훈련소에서 익사 직전에 공포를 겪다가 마침내 따뜻하고 안전한 의무실 침대에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는 그 끔찍한 불편함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훈련에서 잠시 열애되어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생각했죠. 이대로 훈련에서 잘리겠구나. 하지만 내 발로 포기하는 건 아니니 괜찮아. 다시는 저 차가운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일주일 후 의무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훈련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의무실에 들어선 순간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의무관은 말했습니다. 자네, 훈련에 복구하게 됐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저는 애써 침착하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6주, 7주를 버텼어. 남은 건 3주뿐이야.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가 교장에게 복귀 신고를 했습니다. 교장은 제게 말했습니다. 복귀를 축하하네. 하지만 자네는 지난 일주일간 매우 중요한 훈련을 놓쳤어.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네. 처음부터 다시,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저처럼 자신감이 없고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웠던 사람에게 그 말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 순간 한 지휘관이 했던 말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우리는 평범함이 너무나 쉽게 보상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곳의 전사들은 평범함을 경멸한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제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끔찍했던 괴롭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란 환경, 학습장애, 망가져버린 가정. 제 삶은 단 한 번도 공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구하러 오지 않았고 기적처럼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리도 없었습니다. 저를 부르던 가족들, 저를 둘러싼 모든 암울한 상황들은 이제 온전히 저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도록 그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강력한 정신적 도구함을 스스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을요. 소파에 앉아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직시했습니다. 그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기도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비참함 속에 주저앉은 건 바로 나 자신의 그릇된 현실 인식 때문이었어. 인생 최고의 성과는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가장 하기 싫을 때 행동함으로써 나옵니다. 저는 더 이상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평범한 생각을 하며 평범하게 행동하는 보통 사람으로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개인 트레이너가 기적처럼 나타나 저를 바꿔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오롯이 제게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주변에 도움이 있든 없든 결국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강인한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평범함에 안주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강인한 존재가 되는 길은 끔찍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 후 2달 반 동안 저는 제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지루한 세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체중을 감량했고 다시 네이비실 훈련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네이비실 역사상 유일하게 1년에 지옥주를 3번이나 겪은 훈련생이 되었습니다. 지옥주란 일요일에 시작해 금요일에 끝나는 130시간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이어지는 극한의 훈련입니다. 저는 왜 1년에 3번이나 이 끔찍한 훈련을 받아야 했을까요? 당시 부대에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 출신의 한 고집 센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70년이 넘는 훈련소 역사 속에서 탈락한 자는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철칙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남들이 한 번도 겪기 힘든 지옥을 3번이나 경험해야 했죠. 제 책의 제목은 그 무엇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인생은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이 공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삶은 우리를 시험하는 훈련장입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테스트 장소인 셈이죠. 인생이라는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정신력입니다. 저는 인생의 약자였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약자일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조차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아직 정상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겸손한 자세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 무엇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는 정신은 당신이 시궁창 같은 최악의 환경에서 왔을지라도 그곳을 벗어나 단단한 땅을 밟고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선언입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당신이 진심으로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과거에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저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에 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마주하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치약 자국과 먼지로 얼룩진 더러운 욕실 거울은 제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봐, 넌 정말 엉망진창이야.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로부터 도망치려 하죠. 그 목소리가 저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괴롭혀서 더 이상 제 자신을 외면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감옥, 그 시궁창으로 다시 내려가 그곳에 갇혀있던 진짜 나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 살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자부심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위해 제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면 기꺼이 그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 명예,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거울 속에 비친 저 자신에게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해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가장 불편한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거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당신 자신을 넘어선 더 높은 대의와 목적에 당신의 삶 전체를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리더로서 팀원들에게 새벽 5시에 운동을 시작하자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팀원들은 새벽 3시 반부터 훈련장을 향해 달려가는 제 모습을 봐야 합니다. 저는 그들이 될 수 있는 모든 변명거리를 제 행동으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들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리더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감히 불평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지시했을 때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매일같이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선수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비참한 기분으로 눈을 뜨며 정말 더는 하고 싶지 않다고 되뇌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일상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결국 가장 힘든 장애물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제 삶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지만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통제할 수 없고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제 현실이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당신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과거 저의 내면의 대화는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는 멍청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패배자야.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들은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의 정신적 학대에서 시작되어 학교 생활의 실패로 확증되고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거대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미워한다는 착각에 빠졌고 제 스스로가 최악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가 실패하고 인생의 시궁창 밑바닥에 처박혔을 때 어머니는 저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아, 괜찮을 거야 와 같은 달콤한 위로의 말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냉혹한 현실 속에 홀로 서게 만드셨습니다. 내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그저 그런 통계 중 하나로 사라질 뿐이다. 어머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싸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변명거리로 삼는 대신 제 남은 인생을 위한 최고의 훈련장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세상의 어떤 실패와 역경이 닥쳐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회복을 논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편안한 회복의 날을 찾으려 합니다. 인생의 모든 날을 회복의 날로 삼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저는 인생의 모든 하찮은 것들이 제 삶에서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저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지만 땀과 노력으로 얻은 진정한 자신감을 갖게 되자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저의 자존감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방에 들어가든 제가 나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수십 년의 시간과 노력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벽에 걸린 트로피나 목에 건 메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심장과 영혼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감각입니다. 사람들은 왜 제가 잘 웃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영혼이 느끼는 충만함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억지로 연기하지 않습니다. 제 여정을 통해 제가 놓치고 있던 단 한 가지 조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동차도
여자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을 직시할 용기였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편안한 곳이 아닌 불편한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자신감을 얻은 곳은 수년간 부엌 식탁에 앉아 혼자 읽고 쓰는 법을 배우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처럼 배울 수는 없었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지금 제게 자신감을 주는 것은 제가 당신 앞에서 말을 더듬게 될까 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마주하고 극복하고 때로는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마주하는 것. 바로 그 불편함의 영역에서 저의 자신감은 단련되었습니다. 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저는 평생 그 길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 깨달음은 모두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없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뇌리에 새겨진 어린 시절의 학대, 고통, 학습장애, 말더듬이, 그 모든 기억의 흉터를 다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로 불리는 제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저의 가장 깊은 지옥으로 돌아가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등에는 보이지 않는 배낭이 하나씩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이 그 배낭을 채웁니다. 당신은 이제 그 배낭의 무게를 온전히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이제 없습니다. 그들이 남긴 상처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당신입니다. 불공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며 스스로를 동정하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매일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을 새로 써 내려가야 합니다. 자신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면의 대화는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올바른 대화가 아닙니다. 그 대화는 당신을 독이든 환경에 주저앉히고 결국 그 대화 자체가 당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친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돌려 말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정직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살이 좀 쪘어가 아니라 나는 뚱뚱해라고 말해야 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가 아니라 나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읽기 능력밖에 없어. 나는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어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멍청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인정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직시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고통에 대한 소유권을 원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이 말은 하면 안 돼 라고 지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겪은 끔찍한 고통을 당신이 뭔데 재단하려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이야기를 100% 소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때로 제 자신에 대해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제가 문자 그대로 나라는 인간을 수많은 고철 조각으로 직접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비공도 목수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만드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인생이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고통과 실패를 통해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마침내 아름다운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절대적인 밑바닥까지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당신이 하는 행동들 중 상당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을 부서뜨린 그것들을 고치기 시작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작은 마을의 사고방식은 당신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편견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증오를 품고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신이 처한 지옥을 바라보면 그것이 사실은 소수의 무지한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저는 제 삶 전체에서 힘을 찾아 헤맸습니다. 모든 남자는 용기와 힘을 원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될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남자의 자부심은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 덕분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트로피는 바로 당신의 가족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존중을 원합니다. 큰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가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서느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동기부여가이자 코치이자 트레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비참하게 실패했더라도 오늘 일터에 나설 때는 마치 모든 것을 이룬 사람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에 필요한 자세입니다. 30일짜리 프로그램은 당신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문제를 잠시 덮어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최소 1년, 18개월, 2년의 희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1년을 헌신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돕기 전에 던지는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묻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나요? 당신은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실행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 없습니다. 운은 당신이 피땀 흘려 노력하여 스스로를 운 좋은 상황으로 밀어 넣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상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떤 속임수나 비결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며 스스로에게 한계를 긋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오가맨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당신의 한계를 직접 찾아내기 전까지는